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영기, 1기, 2기 초에 해당하는 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운 좋게 초기 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잘 마쳤더라도 암은 반드시 재발 전이 됩니다. 그러니 근치 수술 후 추적 검사만 받고 삶의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허송세월하며 암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암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는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이전과 다른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것 하나 쉽진 않습니다. 저의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이 원칙들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면역 네트워크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촘촘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이 네트워크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 일상 루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수개월간 단기 노력만으로 건강한 면역 네트워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6가지 원칙을 그저 그런 건강 정보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암을 극복하는 자연치유력, 촘촘한 면역 네트워크의 효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초기 암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암 환자에게 모두 유용합니다. 오늘 영상은 암 환자가 암 전문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의사의 기대와 암 환자분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의료계는 2기암과 3기암을 국소진행성 암이라고 분류합니다. 암이 아직 원발 장기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암 전문 병원에서는 수술과 함께 전신 치료인 항암 치료를 적극 권유합니다. 2기 이상의 암 조직은 근육층을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도 있어서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근치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기, 3기암 환자가 받는 수술은 근치 수술이 아닙니다.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적인 수술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존적 치료가 암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보존적 치료인지 알아볼까요? 항암 치료가 대표적인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까지 모두 암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암 사이즈를 일부 줄이거나 미세 전이된 암세포를 죽여서 재발과 전이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보존적 치료입니다. 간암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전술도 보존적 치료입니다. 최근 암 전문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 치료도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2기와 3기암 환자들이 받고 있는 대부분의 치료가 보존적 치료란 사실을 아시겠죠? 이런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암을 완치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눈에 보이던 암이 사라지는 완전 관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관해는 일상적 기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효과일 뿐입니다. 암 사이즈를 일부 줄이거나 암의 성장 속도를 줄여 생명 연장 효과를 얻고 삶의 질도 높일 목적으로 이런 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의 완치는 본래부터 병원 치료의 목적이 아닙니다. 암에는 완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암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만 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에 관해선 완치란 표현 대신 완전 관해 혹은 부분 관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선 이전 영상 암을 완치시킨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습관 한 가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찾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2기암, 3기암 환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입니다. 그런데 항암, 방사선 치료, 색전술 등 보존적 암 치료가 강조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암 사이즈 축소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암 치료를 해도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어서 당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의사의 보편적 기대를 벗어난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기대와 현실 사이에 오차가 생깁니다. 보존적 치료라고 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부작용을 상당 기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보존적 암 치료를 해야 한다면 암 축소 효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검증된 치료만 하시는 걸 권합니다.
췌장암, 위암, 담도암, 육종암, 흑색종처럼 항암 치료가 없는 경우라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단독으로 암 사이즈를 줄이지 못합니다. 주치료인 항암 방사선 치료와 병행 시 암 사이즈 축소 효과를 높일 가능성 때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보존적 치료가 생명 연장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암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생명 연장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암 사이즈는 줄었다가 잠시 후면 다시 커집니다.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거나 암을 억압하는 능력이 차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신 면역력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보존적 치료가 생명을 연장한다는 일부 주장은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존적 치료가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될까요? 이 경우도 불확실합니다. 암으로 인해 생긴 증상이 나타나려면 4기암 혹은 말기암 상태는 되어야 합니다. 현재 2기암, 3기암의 경우라면 암으로 인한 증상이 없을 테니 애초부터 개선될 만한 불편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항암, 방사선, 색전술,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한 의사의 기대는 암 사이즈 축소가 전부입니다.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은 4기암 환자에게 기대되는 목표입니다. 제가 보기엔 생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과 상관없는 목표를 위해 수많은 위험과 부작용을 감내하고 고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암의 성장을 자극하는 2가지 조건과 4가지 브레이크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